자, 금성교과서 엇박자 D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단 학교 선생님께서 중요시 생각하셨던 것은 관점, 시점인 것 같아.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시래요.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문학작품은 초반부에 뭔가 세팅을 하고 간다고 그랬었잖아. 그 초반부 세팅인데 구성의 3조선 인물, 사건, 배경정보 세팅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었고, 앞으로 저는 인물 정보에다 주황색 체크할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엇박자 D라는 인간이 있어. 벌써 봐봐. 이름 속에서 성격이 드러났지. 엇박자야. 엇박을 내는 거야. 엇박을 냈으니까 당연히 어떤 인간이겠어요? 음악적으로 깊은 상처를 내고 입었던 상황이 있었겠죠. 고등학교 시절 합창 공연을 망쳤어. 왜? 자기 엇박을 냈을 거니. 그럼 봐봐. 그 상처를 놔두고 평생 나는 병신이 하려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극복하고 성장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찡찡대고 있어봐야 그 누구도 여러분을 보살펴주지 않아. 누구만 보살펴줄 수 있는 거냐? 엄마만 보살펴줘요. 근데 엄마가 나이 90 먹고 내가 나이 50 먹었는데 엄마 힘들어. 나 50살이야. 나이 90 먹은 80 먹은 엄마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지 라고 우쭈쭈 하면서 50살 처먹고도 그런 걸 바라시면 지금 그렇게 사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 스스로 극복해 가시는 힘을 기르시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세팅 다 끝났어요. 앞부분 줄거리 다시 한번 잡자. 공연기획자로 일하는 내가 있어. 자, 내가 기획한 공연의 DVD 편집 조각북이 보여준 화면에서 다른 관객들과 달리 엇박자로 뛰고 있는 애를 봤는데 이 새끼 걔네? 라고 내가 그 엇박자를 발견했죠. 여전히 엇박자로 살고 있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과장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누구나 엇박자로 살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누군가는 기숙사에서 남의 방에 가서 자는 엇박자를 내는 거고, 누군가는 재수삼수를 하는 엇박자를 내기도 하는 거고, 누군가는 눈치가 없어서 고백을 하면 안 되는데 고백을 하는 엇박자를 내기도 하는 거야. 그 엇박자라는 건 항상 있어요. 누구의 삶에 있어서. 한마디로 눈치가 없는 걸 수도 있고 규범을 어기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봐봐. 문제라는 건 원관념이야. 원관념의 문제점을 엇박자라고 뭐해서 보조관념으로 표현했고, 문제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원관념이고 관념이지만 엇박자라는 건 따다따닥인데 따다다닥이라고 엇박을 낸다라는 건 청각으로 들리잖아. 얘는 그래서 오감 정보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엇박자라고 뭐했다? 형상화한 부분이구나 라고 이 워딩 그대로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출제확률은 30%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발단 부분인데, 자, 지금 나는 그래, 여기 있는 나는 누구야? 여기 있는 나는 관찰자라고요. 관찰자. 그럼 주인공은 누구니? 관찰자이자 서술자라고요. 자, 그럼 주인공은 누구야? 엇박자야.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 되시겠죠? 특별한 일이 없었대. 우리는 음악실에 앉아서 각자의 공부를 했대요. 실망한 엇박자 D가 아무래도 이 실망한 이유는 우리 여기 봤다시피 음악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 부분이겠죠 아마. 그래서 뭐 기억은 잘 안 나. 자, 그럼 봐봐.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도 자습은 계속됐고 우리는 커다란 음악실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열심히 이런저런 공부도 했다는 거예요. 합창단에 들어가면 암활동전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엇박자 D 빼고는 모두 다 알고 있었고, 나는 음악실 보조 책상에 엎드려 밀린 잠을 누구처럼 보충을 했네요. 합창단 연습이 시작한 건 4개월 후, 그러니까 축제 한 달 전이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볼 건 이거야. 자, 우리가 동아리 활동이라는 걸 해요. 자, 우리 중심부는 무슨 동아리 하고 계시죠 지금? 필로메스는 어떤 동아리죠? 브이레고의 필로메스, 매스 동아리예요. 매스. 수학하는 동아리. 혹시 뭐 춤추는 동아리 있나요? 댄스 동아리 있나요? 힙합 동아리 있나요?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브이레고 힙합 동아리 뭐죠? 브이레고 힙합 동아리가 있다고 치고 브이레고 힙합 동아리의 이름은 AK47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브이레고 힙합 동아리 AK47을 나는 뭐 하려고 들어간 거야? 힙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힙합 하려고 들어갔더니 이 새끼들이 뭐만 하고 있어? 존나 공부만 하고 있는 거야. 힙합과는 아무 생각이 없어. 지리하고 있고요, 매스하고 있고요, 영어 단어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 날 새고 공부한 애는, 물론 정확하게 날 새고 공부한 척을 하는 애일 수도 있겠죠.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걔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조 책상에 깔아놓고 잠을 또 보충하고 있는, 사실상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네는? 그래, 스터디 카페야 유는 치면. 그래서 사실 이 동아리방이라는 게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목적과 운영되는 목적이 다른 그런 상황에, 그러면 엇박자 D 얘는 되게 순진한 애죠. 순수한 인간이죠. 왜? 우리가 고등학교를 왜 다닐까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은 좋은 대학 가려고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지금 과연 수학이 좋아서 동아리까지 수학을 선택을 했을까? 일 수도 있겠으나, 내가 대학 가는데 도움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그 세특 한 줄 쓰려고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그러면 순수한 목적이 아닌 거지. 그 얘기야. 얘네는 순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순수한 친구들인 거죠. 목적성 있는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 어떻게 보면 엇박자 D는 좀 모자란 애야. 왜? 쟤는 무슨 힙합을 한다 그래? 인 거죠.
쟤는 뭐 정상수가 꿈인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게 더 순수한 걸 수도 있죠. 얼마나 순수해. 그래서 채팅을 다 일러줘. 그래서 갑자기 누구 화이팅 해주는데 별의별 사람 이미지 다 나와. 왜? 순수한 거거든. 순수한 거야. 고려대학교 다니는 이명박 화이팅 이런 걸 외쳐줘. 도대체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 왜 그런 거야?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친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자.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 데는 1분조차도 걸리지 않았대. 왜겠어? 그만큼 하찮은 일이야. 노래 부르러 온 게 아니라니까. 힙합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 누군가 그쯤 가장 인기 있던 발라드로 추천했다기보다는 그냥 제목을 냈고, 야 AK47 유명하던데? 그래 그거 해 그냥. 어떤 노래인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뭐 AK47 어떻게 합창할까? 그냥 대충 해. 였던 거고, 그래 그냥 하면 되지. 였던 거고, 우리는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 그래 공부하고 있죠. 뭐 해야 되는데? 예술 동아리 들어와서.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저 새끼는 뭐지 하는 새끼였던 거죠. 왜? 얘가 뭔가 그러니까 진짜 모자란 거야. 그 진면목이라는 건 여러분 반어법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진면목은 언제 쓰이는 거야? 긍정적인 걸 쓰는 건데 얘는 지금 뭔가 약간 모자란 걸 보여줬거든. 자 오른쪽 넘어가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 놀라울 정도의 박치자 음치예요. 얘가 무슨 힙합 동아리 들어와 있을까? 의문이죠. 애들은 기본은 다 해. 근데 뭐야? 야 뭐야? 저 새끼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 야 그래도 합창단인데 노래 이렇게 하는 거 뭐야? 라고 하면서 음악 선생님 개빡쳤고 야 이 소리 노래야 였던 거고 하나씩 걷다 보니까 야 뭐지? 라고 했는데 엇박자디의 노래는 들어줄만 했고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고 갸웃거리고 뭔가 이상하긴 한데 넘어갔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엇박자 D 목소리만 들어가게 되면 뭔가 엇박이 나면서 개판치는 거죠. 이제 야 너 그냥 다물고 있어 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봐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친구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겠죠. 즉 뭐야?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해서 보호해주지 않은 건데 자 이건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같긴 해요. 왜냐면 봐봐 이게 개인의 문제일지 이 개인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 타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잘 봐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직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게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타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겠군요. 뭐가 문제라고 봐야 될까? 사실 제일 쉬운 건요 개인 탓하는 거야. 그 다음 쉬운 건요 타인 탓하는 거야. 하지만 제일 어려운 건요 시스템 문제예요. 자, 어떤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게 선진국이 그 사고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나라가 또는 아직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되는 국가가 사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보통은 봐봐 쉬운 쪽을 간다니까. 야 그 회사가 잘못했네. 그 공무원이 잘못했냐라고 가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방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어쨌든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누구 탓을 해버리는 거야? 개인 탓 해버렸죠. 그리고 걔는 뭔가 모자란 애였고 중요한 애도 아니니까 이름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나한테는 하찮은 그런 인간이었던 거야. 그만큼 누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문제라는 거야. 아무리 하찮다고 이름도 기억 못했다는 거는 화장 1인칭 관찰자인 나가 그만큼 뭔가 주변에 관심도 이런 별로인 이런 좀 모자란 애들한테 관심도 없는 그런 애라는 거죠. 자 하지만 생각을 해보잖아. 일단은 그 D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유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니셜이었을 수도 있고 걔가 플랫된 음을 부를 수도 있고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D라는 문자를 보고 있으면 얘를 봐봐. A는 단단하죠? 안정감 있죠? 그런데 봐 D는 어떻게 돼? A랑 다르게 뭔가 이렇게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배불뚝이가 될 것 같은 그리고 위태로움이 있는 문자라고 한 거야. 역시 가죠. D라는 글자 가지고도 이런 얘기 이런 드립을 치는 걸 보니까 봐봐 D라는 글자는 이렇게 배불뚝이니까 배불뚝이 글자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헷가닥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박이고 내가 뭔가 모자라고 괜히 얼굴도 빨갛고 벌써 이렇게 그려놓은 것 자체가 이제 별로 그렇게 이 친구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는 엇박자디 이야기를 자주 했고 약간 놀림거리였거든요. 이 친구는 약간 놀림거리였어요. 모자란 친구였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 그럼 봐봐. 자 발단 전개 유의결정 결말에서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발단으로 누구 주인공인 엇박자디를 회상하는 주인공에 대한 세팅을 끝내는 그래서 주인공이란 인물과 사건을 배경의 세팅을 끝내는 그게 나왔었고 근데 얘가 갑자기 내 인생에 끼어들기 시작한 거야. 고등학교 시절 합창공연을 망친 엇박자디는 음악에 대한 관심을 접었지만 소리가 안 나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한 거죠. 자신의 엇박을 내는 문제를 소리가 없는 영화를 전공하면서 소리의 전시회라는 무성 영화에서 언감을 얻어서 음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음치들의 노래를 모티프로 한 공연계의 컨설팅을 제안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소설화되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술이 어떻게 해서 예술이 되는 거냐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의 힙합이라는 게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잘 몰라. 역사를 얘기하잖아. 서태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힙합을 들여왔고 언제 대박이 터졌냐 점점 올라갔죠. 그래서 힙합의 전성기는 쇼미더머니였던 것 같아. 그러다가 고등 래퍼에서 아예 찍고
커리어 하이를 찍고 갑자기 뭔가 문화가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더니 그 이상해진 문화를 누가 꼭 집었어? AK47을 꼭 집었어요. 그럼 봐봐. AK47은 사실은 힙합한 애들은 이 새끼 뭐하는 새끼들인데 우리는 되게 재밌게 보고 대중적으로 있잖아. 자, 이런 어떤 변격인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엇박자 D는 기존에 있던, 봐봐, 노래인데 공연인데 뭐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조성 음악을 무조 음악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요즘의 트렌드이기도 해요. 됐니?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음악이라는 건 조화를 이뤄야 아름답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화가 요즘의 예술 트렌드야. 요즘에 각광받는 예술 트렌드야. 계속 보자. 공연자 음악 같은 거야. 아니 무한조 노래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엇박자 D 때문에 사건이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 해야 돼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야, 나는 음치야. 음치 어떻게 찾아? 쉽진 않았지 하면서 쭉 얘기를 해봤어. 그러다가 웃기는 게 뭔지 알아? 음악 선생님이 맞기 전까지는 음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근데 대부분의 음치들은 자기 자신이 음치라고 알고 있었고 뭐야? 그래, 세뇌를 당했대요. 즉 무슨 얘기냐? 봐. 나의 본성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나의 본성을 비롯한 나의 이미지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난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이렇게 내 자기 자신을 내보이면서 하는 게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뒤지게 어려워요. 왜?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 문화 중에 하나다. 남들과 달라. 난 놔두질 않아요. 그러면 남들과 다른 애들은 야 너는 좀 녹색 좀 칠해라. 야 너는 빨간색 좀 칠해라. 야 그게 뭐냐? 너는 회색을 칠해야지. 야 그게 뭐야? 검정색으로 빡세게 가야지. 야 너는 머리를 좀 밀었으면 좋겠어. 아니야 너는 머리를 길러야 돼. 어쩌라고. 그 얘기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사실은 편해요. 왜? 갈등이 없잖아. 하지만 그게 오히려 나를 잃게 만드는 거야. 나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랬어? 결론은 어떻게 돼야 돼? 제 생각은 타협이 아니에요. 내 본성을 단단하게 잡고 단단하게 지켜가잖아. 내 색깔이 뚜렷하면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생각해봐. 우리가 항상 뚫고 올라가서 어딘가에 간 사람은 그 색깔이 남다르게 뚜렷해. 대표적으로 현우진이라는 사람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색깔이야. 따라할 수는 있지. 근데 현우진보다 선명하게 현우진 색은 못 내. 손흥민 마찬가지, 이강인 마찬가지, 호날두 마찬가지, 메시 마찬가지. 어떤 분야에서 딱 하고 자기가 서 있는 사람은요, 저 산 위에 저 꼭대기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은요, 이 수많은 과정을 뚫고 올라가서 자기의 윤곽을, 자기의 본성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색은 뚜렷해. 이게 근데 어려운 거고, 하지만 오히려 어렵지 않은 거야. 왜? 남들 맘대로 사는 건 당장 쉬운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나를 파괴시키거든.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얘는 생각을 해보잖아. 아, 음치를 누가 결정했어? 난 결정할 적이 없어. 난 음치 아니야. 왜 남들이 음치인데 왜 남들이 나를 음치라는 것에 내가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 그럴 필요는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단 거부 반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도 사실은 그들 중 하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불편한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오래된 얘기라서 뭔가 어색한가? 아니면 굳이 내가 네 인생 성공 스토리의 도구로 쓰여야 되는 거야?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고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때 엇박자디를 때렸던 음악대가는 음악 선생은 대가를 똑똑히 치렀다 중간에 어떤 왜 빠졌나 봐. 어쩌면 옆에 있는 우리들도 생각을 해보면 엇박자 D를 놀리면서 뺨을 때렸던 것 같기도 해. 봐.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어. 근데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뭐였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였다는 거야? 미안한 거였어. 하지만 미안하다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시간도 많이 지났어. 자, 그러면 되게 내 감정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야? 별 생각 없는 가해를 저질렀어. 이제는 이건 분명히 나는 잘못한 거야. 근데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또 시간도 많이 지났어. 이 복잡 다사다난한 사건, 고민 속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남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 사과가 때때로 나의 억울함을 누명을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야.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하긴 한 거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읽어낼 수가 있었고, 자, 그래서 나는 좀 더 소통을 들어가는 거야. 나는 일단 음치가 아니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뭐가 달라지는데? 일단 해보면 알 거야. 라고 하면서 경험주의죠. 뭔가 실행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 여러분, 경험해보지도 않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경험을 해보면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 덕분에 뭔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걸 하셔야 돼. 리스크도 있겠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나는 결국 판단을 했어. 도와줘야지.
첫 번째 이유야. 자, 봐봐. 도와주기로 했다는 판단이지. 판단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근거 첫 번째야. 엇박자 D가 뭐 했어? 다른 기획서를 왜 막는지 모르겠어. 두 번째는 나한테 줬어. 세 번째는 실패. 왜? 첫 번째는 그래? 뭐 잘 되면 좋지. 첫 번째는 원래 모자란 새끼인데 망한다고 뭐 나한테 나쁜 게 있겠어? 아예 손실은 없는데 이득만 있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케이 수용을 했고, 그래서 엇박자 D가 프로듀서를 했고 나는 서브 매니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엇박자 나머지는 내가 했어. 안 나빠. 이 실패한다면 이 문제의 원인은 항상 뭐였다고? 엇박자 D가 맡고 있는 부분이 원인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여기 나왔죠. 나는 책임회피 성향이지. 그래서도 이득이 있으면 선택을 하죠. 그래서 양아치죠. 없으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작가는 되게 부정적으로 자기 성찰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의외였어. 엇박자는 일을 잘했어. 왜였어? 순발력도 좋고 감각도 좋아. 나는 대단하네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서 얘는 장인이고요. 이 부분에서 얘는 태도가 바른 것이었고요. 이 부분에서 얘는 재능이기도 한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재능은요 처음부터 발견되는 게 아니라 기나긴 지난한 과정 끝에 재능이 있다고 발견되는 거예요. 왜? 봐봐. 얘가 10년 동안 했죠. 전쟁스러웠죠. 20시간씩 했죠. 아니 24시간 내내 했죠. 그래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재능이라고 느끼겠지만 끝에 어쨌든 자기의 재능을 만들어낸 거고. 왜? 질리지 않았고 질리지 않았다 지속 가능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저도 꿈이 되게 많았어요. 첫 번째 호날두나 메시 같은 거. 두 번째 작가 같은 거. 쎄 재벌도 돼보고 싶었고. 네 번째 별의별 게 다 돼보고 싶었거든.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재능이 없었던 걸 내 스스로 발견했을 수도 있어.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이 불가능하더라고. 지속이 불가능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재능이 없어서거나, 두 번째는 내가 끈기가 없어서야. 그런데 99%는 끈기 문제인 경우예요. 꼭 여러분 일단 들이박아야지가 아니야. 끈기는 기본으로 깔고 가되 어느 정도 손절 타이밍을 정해놓거나 여러분 스스로 현명함을 기르셔야 이게 끈기 문제 때문에 안 된 건지 재능 때문에 안 된 건지 운 때문에 안 된 건지 보이실 거야. 유튜브에도 인스타에도 몇 번 올려드렸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성공의 99%의 요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이라는 거야. 이번 6평에도 나왔었는데 운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봐봐. 미래에 가뭄이 될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홍수가 될 수도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 올 거니까 어차피 농사 망할 거니까 일 안 할래. 홍수 될 거니까 어차피 일 안 할래. 라고 하는 거는 끈기도 없고 게으른 거죠. 그런데 부지런한 성공하는 애들은 뭐 했다는 거야? 실패할 수도 있어. 내가 열심히 해봐야. 내가 성실하게 해봐야 어차피 망할 수 있다니까. 성실하게 어차피 망할 수 있다니까. 하지만 내가 끈기를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하다 보면 성공하는 경우가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거야. 99% 운은 올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가라? 끈기로 가라는 거야. 라는 걸 성공한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끈기 있게 뒤지게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재능러였던 거죠. 3년 만에 됐고 5년 만에 됐죠. 얘가 지금 메인으로 일하니까 나는 그 시절이 떠올랐던 거야. 편했어요. 더블 더빙과 무성연하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나는 그의 능력이 놀랐다는 거야. 그의 능력이 놀랐다는 거야. 그의 능력에게 놀랐다는 거야. 봅시다. 지금 얼굴 빨로한 거 보니까 얘가 갠 거 같거든? 얘가 그 엇박자 딘 거 같아. 근데 벌써 뭔가 느낌이 예술가 느낌이 좀 나네. 나는 봐봐. 벌써 약간 좀 날티나죠? 얘는 뭔가 찐따스럽고 안경 꼈고 약간 돼지 같고, 어쨌든 더 얄쌍한 나보다 훨씬 멋지다는 그런 깨달음 얻은 것 같아. 계속 봅시다. 적인 얘기를 계속했어. 엇박자 D가 나한테 칭찬해줬고 나도 그게 기분이 좋았대요. 엇박자 D가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래? 초대 좀 해줘. 와, 그죠? 보면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제일 쉬운 복수는 뭐야? 꺼놓고 가서 뒤통수 때리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자기가 놀림받았었고 비판받았었던 근거이 뭐야? 음악적인 걸 가지고 자기는 진심이었는데 이제 난 어떻게 하겠대? 그걸 극복하겠대. 어떻게? 가지고 극복을 하겠대. 가지고 감동을 줘서 해결하겠다는 거야. 완전히 쓴 사람 애들아. 우리는 보통 이런 무시를 한번 당하면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살 까고 다니죠. 그리고 해코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 어떻게 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야. 수십 년이 지나서도 보여주는 거야.
군자의 복수는 수십 년이 지나도 가치가 있다. 이 사람은 정말 군자의 어찌 보면 복수인데 복수 이상의 것을 보여줬죠. 왜? 자신을 비판하고 괴롭혔던 사람들한테까지 감동을 줘가면서 자신의 진심을 알리는 거니까. 큰 그릇이 있는 사람이에요. 필요에 인색이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서너 명과는 연락을 하고 있었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였지만 몰라 씨발 해 하고 그냥 했어. 그리고 여전히 나는 생색 같은 걸 내기려고 하는 되게 약간 진짜 양아치네. 자기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뭐 손해볼 거 없는데 이득되면 해야지 뭐 하면서 좋아해? 라고 했던 거고 이미 한 명 죽었어. 마이너스 1명. 암투병 중 마이너스 1명. 이제 한 명 진행 중. 야 어떡하지? 그러면서 오겠대. 근데 마이너스 1명. 울면서 오겠다고 했대. 그러니까 봐. 이게 중학교 시절에는 아직 우리는 뭐였던 거야? 미성숙했던 거야. 그런데 이미 이 친구들이 어떤 애들이 있어요? 이미 죽음의 세계로 간 애도 있고요. 이때 있는 애들도 있는 거야. 격죠. 그러면 이 미성숙한 애들도 이제 뭐가 된 거야? 곧 인생의 끝을 앞두고 있어. 이미 성숙했어야죠. 끝을 앞두고 있잖아. 그러면 미성숙했던 시절의 추억이지만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내가 있었고 지금의 내가 있잖아. 성찰이 되겠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만나는 계기가 될 거니까. 단순히 엇박자 뒷뿐만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간 친구, 이민 간 친구 어쨌든 13명이 모이긴 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생각나. 고등학교 때 누가 있었지?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 아니면요. 친구도 거의 없었고 나빴던 친구들은 좀 기억이 나요. 근데 얼굴 기억나는 애들, 이름 기억나는 애들 몇 명 있긴 해. 나도. 근데 거의 기억이 안 나.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어머니 기억은 안 나지만 줬어. 봐요. 모든 표가 팔렸대. 취재도 왔대. 그래서 꼬득에서 인터뷰도 했대. 그래서 내가 이득을 받자. 내득을 받자. 예요. 뭐 굳이 완전 양아치죠. 친구가 다 했는데 나는 뭐 있죠 지금. 나는 그 이득 볼 꿈에 좋아 공연 단일이 됐습니다. 자 이제 위기로 가는 상황. 이제 엇박자들이랑 나는 이제 준비가 다 됐고 그래서 자 이제 준비 직전의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자 무슨 영화의 내용인 거야? 그럼 여기는 배경 있고 다시 불편했고 고쳐놓고 또 남자가 나타났고 아예 누워버렸는데 기찻길에 누워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비상식적인 게 나타나. 지금 기찻길 위에서 이렇게 담요 깔고 누워있으면 어떤 일이 있겠어? 기차와 쳐버릴 거 아니야. 그 충돌 직전 빵 하고 기타 소리가 빵 하고 터진 거야. 와, 그래서 극적으로 장면 전환이 된 거죠. 관객의 반응이 터진 거야. 우리가 이라든지 이런 공연들을 보면 반응이 빵 하고 터질 때가 있거든. 스크린 찍고 빵 하고 나타난 완전 파격이고 센세이션이고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반응들을 만들어줬네. 이제 나는 평론가고 전문가니까 이런 묘사들을 한 거야. 그만큼 얘가 실력이 좋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객의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 웃음도 있어. 그리고 이 자신의 캐릭터를 예줬고 이게 나는 운이 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얘들아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죠. 무조음악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조성음악이 내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 시절이면 조성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현재는 이미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무조음악으로 갔을 때 열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엇박자는요 뭐 한 거야? 끈기를 가지고 자신의 예술이 수용시기를 기다렸던 거죠. 이때는 안 됐지만 이제 이때는 드디어 되겠죠.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나쁜 일은 아니고 절정. 이제 극적으로 엇박자 뒤에 예술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좋았고 그러면서 앙콜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소리가 들리질 않아. 뭐지? 어때요? 5년 전 그 엇박자 뒤의 노래요. 그런데 엇박자 뒤의 목소리도 아니래. 맞질 않았대. 이게 반어일 수도 있겠고 매기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진심이었을 수도 있는 거. 자 무슨 얘기야? 봐봐. 지금 여기에 엇박자 뒤가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든 관점이야? 나머지 타인들이야. 숨을이 만든 거야. 그리고 엇박자 한 명이야. 즉 무슨 얘기야? 21명이 맞는 게 아니라 사실 21명이 틀렸다는 거죠. 그치? 사람들 거야. 어떻게? 집단 뒤에 숨어가지고 진실이나 진리를 왜곡하거나 위안만 얻고 있는 거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오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했던 불협화음이 이제 뭐가 됐어? 협화음이 됐어요. 즉
22 사실은 다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거야. 왜? 각자 다르잖아. 하지만 어떠한 절묘한 조율에 의해서 협화음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걸 절묘한 조율로 만들어야지 강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놀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사람들은 잘못 지간을 가지고 살았던 거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실력으로 설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모두 다 그의 노고와 그의 재능과 그의 능력과 그의 끈기를 뭐했어? 수용은 물론 존경까지 보내고 있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가 끝났네요. 했던 그런 맥락을 약간 이렇게 소설화해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나왔던 그런 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자면, 엇박자라는 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쭉 보시면 되겠고, 얘가 엇박자였나? 모르겠다. 자, 맞네. 얘가 엇박자네. 아까 그 그림이 셋 다 엇박자네. 그러니까 얘가 젊었을 때네, 아마. 그래서 얘가 시절에 되게 모자란 형태로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했으나 그 문제를 얘는 어떻게 했어? 극복했죠. 극복하는 과정에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아예 극복이 되버렸네. 됐죠? 내용 처음에는 관심을 접었다가 해법을 모색했다가 되겠습니다. 공연으로서 해법을 실현했다 보시면 되겠고, 음악 선생이 생각하는 합창은 뭐야? 모두에게 맞춰야 되는 거고, 개개인을 살리면서도 개개인 플러스 그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한 것이고. 했고, 태도 변화는 뭐야? 처음에는 무시했죠. 뭐 하는 새끼인데 였던 건데 나중에는 존경으로 바뀌었죠. 핵심 키워드를 정리다. 프로 내용이면 됐을 것 같고, 자, 고생